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31포인트 빠져서 개파락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어쨌든 뭐 원인은 그거죠. 일단 중국이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공무원 관세를 미국 무역 전쟁과에 관련해서 관세 세칙위원회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에 대해서 5,078 품목에 대해서 750억 달러 약 90조 5% 관세 부과 계획을 하는데 9월 1일, 12월 15일 발효된다.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는 25%, 부품은 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대를 했죠.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3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매기고 10월 1일부터 현재 2,500달러 수입품 중 25% 30% 인상하고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 15%로 인상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지난번에 제롬 파월의 페드 공식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하의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지수가 미국이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줘서 오늘 월요일 날은 굉장히 아픈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상당히 60일을 돌파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러나 그냥 갈 수는 없다.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지수는 흔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냥은 못 간다. 그랬더니 역시 그냥은 못 갑니다. 돌파 눌러 그죠? 돌파 눌러 이제 또 돌파 눌러다 가겠죠. 자, 60일선을 끌어내려야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인 것은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죠. 무슨 소식이냐면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화가 와서 다시 협상에 임하겠다 이러면서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좀 닿아서 다행히 내일은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투자자 65세 이상 40% 이상이 65세 노인이라는데요. DLS하고 DLF를 가입해서 금리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투자자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거로 해서 노후 자금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으로 가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늘 강조했지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렵다. 특히 개인을 위한 금융상품은 없으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금융상품을 알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뉴스가 이제 그동안에 극자외선용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지난번에 벨기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벨기에에서 조달한다는 것이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확실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누가 결정이 어렵겠나요? 이제 거꾸로 일본 기업이 여기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의 TOK인데 우리나라 송도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쪽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쪽으로 했으면 일본 기업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므로 해서 일본 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지난번에 교수가 EUV용 포토리스트를 삼성전자에서 납품받는다 그래갖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기업 비밀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사실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결과가 그대로 현실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중국과의 무협상이 다시 합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트럼프의 얘기를
또다시 말이 나오면서 어쨌든 내일은 시장이 조금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요. 오늘 또 문 대통령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기업 투자 펀드에 5천만 원을 가입하겠다. 이래서 NH 아몬디 필승 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해서 국산 소재 부품 소재에 대한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이제 펀드를 해서 어쨌든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후폭풍이 과연 28일 날 8월 28일 날 일본이 제2의 그죠? 제2의 도발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28일 정도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2의 경제 규제를 할 것인지가 28일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독도 훈련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독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뭘 썼죠? 예. 동해에 대한 대규모 훈련을 가졌죠. 일단 뭐 독도 수호를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군 쪽에서는 강력하게 훈련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 졌죠. 26일 날 마무리 진다 그랬으니까 26일 날 말해서 동해 훈련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 문제가 아마 큰 일본에 뭐 충격을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2의 제재를 가할지.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은 지소미하고 종료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지금 관광 때문에 생각 심각하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 처음으로 한일 관광장관 철회동을 하죠. 종료 이후 한일 송도에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29, 31일 동안 문화장관 한일 관광장관이죠. 관광장관 회의를 첫 회동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양국의 어떤 그 뭔가 훈풍이 불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일단은 여태까지는 일본에서 거의 일방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 한일 관광 회담을 장관 회담을 열면서 뭔가시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부당한 철회를 일본이 과연 그것을 정말 지킬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본 후폭풍으로 인해서 재밌는 것은 지금 중국의 같은 경우는 LCD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죽지 말고 요거 LCD 공장에도 좀 더 강화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인해서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잘 보여. 특히나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앞으로 가방성이 8월 28일 날 2차 규제 가능성이 높은 이제 탄소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를 보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것이 역시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쪽에서 종목들이 관련 기업들이 많이 나갔죠.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아진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기차는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면서 물론 솔브레인이나 그죠? 그다음 후성도 올라갔고요. 그죠? 지수가 엄청나게 빠진데도 솔브레인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성, 경인양행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 상당히 경인양행이 사실은 일본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실적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괜찮겠죠. 이래서 지금 오늘 대체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 기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이 관해서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진 모티리어라든지 그죠? 또 좀 얘는 좀 올라가다가 말았는데요. 그 다음에가 실적 개선된 종목이 누구냐면 대주전자재료도 전기차 관련 종목이죠.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그다음 율천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오늘은 또 아진산업도 역시 일본과 관련된 첨단 탄소섬유 관련 종목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탄소섬유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종목도 지금 반등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예,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KMW가 오늘 신고가를 냈었다가 내려왔죠. 역시 그 주도주는 아직 안 끝났죠.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얘는 못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어제 강력하게 금요일날 강력하게 올랐던 RFHIC 그다음 솔리드 이것이 지금 주도주 가는 종목들이 행동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노와이러스도 상하게 올라가고 KMW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어쨌든 이런 5G는 정책이 이번에 홍남기 부총님이 금요일 날 발표한 내용인가요? 아니야, 그 목요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군요. 자, 어쨌든 이 종목들이 지금 주저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부로 파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지수는 상당히 굉장히 아프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종합이 그래도 막판에 기관이 끌어올리면서 금융투자가 연기금하고 같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 줬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코스닥 1,100억 그렇지만 이 1,100억 정도는 많이 파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닌가. 또 환율 정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아직도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금방 가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뭔가가 조금씩은 아마 반등을 이어가면서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그것을 미리 점쳐서 마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폴리이미드도 역시 SKC가 지금 코롱인더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SKC도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코롱인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SKC SKC 코롱 PI가 폴리이미드 만드는 기업이죠.
예,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탄소 섬유하고 그 다음에 에칭가스,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는 못 올라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에칭가스 쪽이 좀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성도 오늘 올라갔나요? 예, 반등을 해줬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개선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도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요런 종목들. 자, 이건 5G 관련 종목이죠. 5G 종목이 지금 역시 이노바이러스하고 지금 가장 강한 건 KMW가 엄청나게 강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따라서 어쨌든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꾸준히 가져가서 큰 수익으로 가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테스트 들어간 것이 일진 복합 소재하고 또 어디냐면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까지 현대자동차가 또 탄소 섬유에 대해서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에 대해서 실험을 마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을 누르고 이 기업이 만약에 테스트가 끝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실적은 또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여러분은 투자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냐 중요하다. 실적 역시 개선되는 종목은 계속 나갑니다. 그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한화 같은 경우 상당히 좋죠.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어떤 종목을 갖고 갈 건지 꼭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 종목을 잘 탄소섬유 관련 종목을 중장기로 보유한다면 수익은 커질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잘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고요. 또 유료 봉송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짧게나마 여러분이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알려드렸으니까 내일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정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한테 더 좋은 콘텐츠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